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차트의 숨은 뜻을 알아보는 시간의 김성환입니다. 2월 2일 오늘 주식시장이 또 한 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세라기보다는 어저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상승 기류를 좀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 자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차트를 이렇게 보면 사실 답이 없어요. 그죠? 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자리가 바로 요런 자리잖아요. 여기. 그죠? 요 파트였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자리가 바로 1월 7일 요때, 그 다음에 1월 8일 이때, 그 다음에 1월 11일 요때, 이렇게 3거래일이에요. 사실 여기서 가장 폭발적인 거래가 나와줬죠. 그죠? 가장 폭발적인 거래가 나와줬는데, 거기에 시작점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죠. 예, 그 자리가 얼마입니까? 시가인 2980선. 2980선을 처음에 시작으로 3260까지 굉장히 강한 폭으로 쫙 달려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중심이 돼서 좀 달려줬죠. 자, 그런 다음에 주가가 한번 눌러주고 또 올랐다가 눌러줬는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어디서 반등이 나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3000 얼마예요? 2980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때 저점보다 지금 이번에 눌러줬던 저점 구간이 좀 더 낮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실 정말 강한 섹터라고 하면은 이번 저점 구간보다 사실은 조금 더 위에서 눌러주고 치고 달렸어야 돼요. 그게 예전에 요럴 때죠. 요렇게 주가가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11월, 12월 달에는 그냥 저점을 계속 올려가면서 달려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올랐다가 3260을 찍고 눌러줬는데, 반등하고 눌러주고 다시 가면 좋겠지만 조금 더 깊숙하게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물량들이 매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매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라올라 그러면 또 한번 떨어지려는 그런 성향을 보일 거고, 또 올라올라 그러면 떨어지는 성향을 보이는 소위 말하는 박스권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박스권 상단은 어디로 잡으면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죠. 이때 시가 라인하고, 그다음에 이때 살짝 넘기긴 했습니다만 어찌 됐든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던 3160포인트 정도, 그리고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3150포인트 정도가 이번에 박스권 상단 라인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거기를 뚫기 위해서 좀 도전을 했다가 윗꼬리가 나오면서 그 자리를 결국 돌파를 하지 못했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한번 3150선을 이렇게 넘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좀 내가 트레이딩을 잘못해서 좀 물렸다, 좀 높은 가격에 물렸다, 여기 저가권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 시세 차익을 내는 그런 포인트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윗가격에서 좀 물렸다, 이때 떨어질 때 좀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손해를 보든 아니면 살짝 익절을 하시든 좀 물량을 줄이는 그런 자리가 바로 3150선 근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3150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못 넘어갔잖아요. 그죠? 넘어가려고 하다가 못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또 물량이 쌓인 거예요, 위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더 좋은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저기를 또 트라이 하려 그러면 또 한 번의 저항이 예상이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박스권이 그려질 거고, 지금 너무 긍정적으로만 주식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단권에서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단권에서 박스를 잘 활용해서 2980에서 3150 요 사이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좋겠다. 윗꼬리가 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그 자리까지 트라이를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케이스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단권에서 박스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뿐만 아니라 뭐 코스피도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얘도 여기서부터 강하게 들어 올렸잖아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쭉 당겼다가 눌러주고, 똑같은 흐름이죠. 조금 차트의 모양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시작점 라인이 여기잖아요. 그죠? 시작점 라인이 이 자리잖아요. 여기서부터 당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도 코스피랑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흐름에서 저기서 멈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오를 것 같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한 980 포인트가 좀 넘어가면, 980포인트 정도가 넘어가면 또 여기서 상단권 매물이 나올 것으로 좀 보입니다. 여기 요런 자리에서 매물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얘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죠? 조금 모양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원리적으로 좀 들여다 본다면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제가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오른다 내린다 이거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980이 넘어가면은 매물이 나온다. 예, 매물이 나올 것이다. 매물이 나올 때 많이 나오면 무너지는 거고요. 들어 올리는 힘이 더 세면 뚫고 지나가는 건데, 대응을 해야죠. 980포인트가 오면 매물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물량을 좀 줄이시고, 또 떨어지면 또 받으면 되니까요. 그죠? 만약에 치고 달리면 어떡하냐? 예, 그냥 치고 달려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상승 기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980포인트를 넘겨 세워놓고 한 하루 이틀 정도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주가가 막 990, 1000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탈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기회를 활용해서 또 매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장 상황 그렇다라는 거고, 종목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삼성전자도 비슷한 흐름이죠. 예, 삼성전자도 얘도 여기서 쭉 당겨줬잖아요. 여기서 요 자리에서 쭉 당겨주고 올라와서 눌러줬던 자리, 그러니까 종가를 넘기지 못했던 자리가 9만 한 1000원 정도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코스피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때 저점하고 이때 저점을 비교했을 때 저점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강한 섹터다라고, 강한 지금 기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올라가줘야 되는데 얘가 오히려 떨어져 줬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러니까 긴 추세, 그죠? 긴 추세는 우상향을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봉입니다. 좀 쉬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좀 쉬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쉬기 시작하면 겁나 길게 쉬어요. 겁나 길게 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삼성전자가 쉬어주기만 하더라도, 그죠? 빠지는 게 아니라 쉬어주기만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갈 수 있을 만한 개별적 모멘텀, 그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보여주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 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버텨주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만 좀 지켜준다라고만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또 지수를 상승하는데 또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진 않는다. 옆으로 박스권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최근에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2배 이상이 올랐죠. 2배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버텨주기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현대차도 역시 마찬가지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그죠? 쭉 당겼죠. 얘는 심지어 갭으로 뛰어버렸어요. 갭으로 막 시가를 16%를 뛰었어요. 말도 안 되는 흐름인데, 왜 그럽니까? 지금 미래차에 대한 시장의 엄청난 관심, 그죠? 제가 TV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LG, 뭐 SK, 삼성, 현대, 뭐 할 것 없이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쪽이 지금 자동차 전장 사업 쪽이에요. 아니면 자동차 2차 전지 배터리나.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다는 거고, 우리나라 많은 코스닥 기업들이 이제 이런 대기업들한테 하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기사가 뭐 파워로직스다, 루멘스다, 뭐 이런 회사들이 핸드폰 쪽에
부품을 만들던 회사, 그다음에 가전제품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자동차 전장제품 쪽으로 좀 옮기고 있다. 예. 그러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봤는데, 그런 것처럼 현대차도 버텨만 주면 돼요.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잖아요. 제 생각은 버텨만 주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버텨만 주면 미래차, 전기차, 수소차에 관한 이런 모멘텀들, 그리고 이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네들이 이제 형님으로서 딱 버텨주고, 뒤에 따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JNK 히터라든가 DK라든가 이런 수소 인프라 구축 관련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했던 파워로직스라든가 루멘스라든가 이런 전장 사업 부품들, 이런 회사들, 그다음 에이다스 같은 걸 만드는 회사들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파트론 같은 회사들도 이제 뛰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에이다스 만드는 회사들, ADAS 운전자 첨단 시스템, 뭐 만도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또 시장을 달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현대차가 달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현대차 버텨주기만 하면 되는데, 얘도 보시면은 사실은 얘가 진짜 크게 보고 잔다면 여기서부터 치고 달린 거거든요. 그죠? 여기서 치고 나면서 쭉 땡긴 건데, 그죠? 거기까지 보기에는 좀 너무 멀다. 예, 멀기 때문에 갭 상승을 출발했던 이 자리만 좀 지켜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지켜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죠? 그리고 상단권은 어디겠습니까? 상단권은 여기겠죠. 예, 제가 봤을 때 27만원, 26만 6천원, 뭐 요 정도가 오면 또 매물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좀 높다. 그게 얼마예요? 22만원에서 22만 5천원에서 한 26만 5천원. 그러니까 저 사이를 좀 박스만 그려준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를 기준으로 다른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얘네뿐만 아니라 뭐 LG 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예?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런 박스권 흐름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얘네의 이런 대기업들에게 하청을 맡기는 기업들,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기업들, 이런 회사들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일 시장도 좀 많이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밑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제일 큰 힘이에요. 사실 이 방송을 하는 가장 큰 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괜찮으셨다, 또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요. 좋은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